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평생을 통일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 기자, 지금 윤 대통령이 영상에서 보는 저 발언을 하는 것이 어제 아침에 국무위원 회의 자리에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특정인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뭐 북한의 두 국가론과 대동소이해 보인다 이런 식의 두 개의 국가론을 지칭했기 때문에 이 두 개 국가론을 최근에 얘기했던 임종석 전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자연스럽게 유추가 됐었죠. 네. 지금 들으신 말씀과 더해서 윤 대통령은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러면서 그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반국가 세력, 뭐 반민족 세력 이렇게 치부를 하더니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180도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서 과연 누가 납득을 할 수 있겠느냐.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또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이른바 반헌법적 발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께요.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와 관련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걸 다시 찾아와야 된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박탈된 이후에 네. 간첩 혐의를 충분히 인지하고도 네. 수사하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른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대공수사권을 국가정보원에 다시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 간첩법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적국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도 사실 법 개정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데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이 대공수사권의 국정원 반환 또 간첩법 개정 이런 문제들도 이건 사실 여야 정쟁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국익을 위한 차원이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네, 김 대변인께요. 이제 임 전 실장의 이른바 통일 포기론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 9월 19일이고 오늘이 9월 25일 이제 엿새가 지났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까? 아직 하나의 목소리로 정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대체적인 그 목소리는 지금 임 전 실장이 너무 나갔다. 그리고 예. 불필요한 논란을 좀 만들어 온 게 아니냐. 네. 오히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대한 색깔론의 역공의 빌미를 준 게 아니냐 이런 좀 우려들이 좀 나온 거고요. 네. 차라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8.15 때 통일 독트린 발표했던 내용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할 내용들이 많았고 네.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과연 통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으로 짚었어도 충분히 비판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흘 전에 별세를 한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이 병상에 있을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때 또 사연이 좀 있습니다. 강 위원장. 네. 그때 이제 영부인이 찾아갔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께서 장기표 전 대표를 가셔가지고 문병을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통일과 관련된 내용도 듣고 또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서로 간에 또 담소적으로 서로 내가 꼭 몸을 회복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하겠다라는 예. 어떤 개인적인 사담도 나눴다는 걸 보면 두 분의 관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은 이분께서 원래 통일에 대해서 많은 본인의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셨고 또 20대 대선 출마하셨을 때 내용을 좀 들어보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 계열과의 통일과 관련된 내용과 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윤 대통령에 대해서 통일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장기표 원장이 이제 영부인한테 내가 완쾌가 돼서 꼭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김건희 여사가 그랬다고 합니다. 그 약속 꼭 지키셔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도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거의 20년 가까이 이끄는 남북 경제문화협력재단, 저희가 줄여서 세 글자 경문협 이렇게 부르는 기구인데요. 설립도 주도를 하고 이사장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문협이 북한에 지급하려고 법원에 공탁한 저작권료가 30억 원이 넘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최 기자, 30억 원이나 쌓여 있습니까? 네, 이 돈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북한의 조선중앙TV를 이제 저희가 받아서 쓰잖아요. 네. 지상파나 저희 종편도 쓰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저작권료를 북한에 납부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북한 정부가 지난 2008년에 박광자 씨 피살 사건 이후로 이 조선중앙TV 자료를 쓰는 것이 한 8억 원 정도만 지급되고 2009년부터 지금까지 지급이 되어오지 않고 있던 건데요. 네. 이 지급되지 않은 비용의 총합이 30억 9,6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네. 다만 이 돈에 대해서 일부는 이제 뭐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예를 들면 이제 국군 포로들이 제기하는 소송 같은 경우 네. 이 비용이 어차피 북한 정부의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을 경문협이 갖고 있는 미지급 돈으로 손해배상을 충당하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긴 했었는데 경문협이 이에 대해서 안 된다 이러면서 반대를 해서 소송을 해서 일부 또 승소하는 사태가 벌어져서요. 네.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3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